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025년 12월 1일 순서 시작합니다. 12월의 첫날 경제남 주요 뉴스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기술주 약세가 동반해서 12월 첫 거래일에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락했습니다. 암호화폐 매도세가 재개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10가지도 좀 정리해 보고요. 이번 주에 주목할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도 알아보고 일라이리가 zet바운드 단일 용량 바이알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인 오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연동해서 미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8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브로드컴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각각 3%, 2% 이상 하락하며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서 프로핏 테이킹, 즉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많이 오른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에서 이익을 보고 빠져나오려는 투자자들이 매도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소리고요.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악재라기보다는 올랐던 주식에 대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조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면서 시놉시스 주가는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역시 1% 올랐습니다. 시놉시스는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칩을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5% 이상 하락해서 8만 7천 달러 아래로 내려섰고요. 월가의 주요 지수들은 지난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서 다우와 S&P 500은 3% 이상, 나스닥은 약 5% 상승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시장을 좀 돌아보면요. 매끄럽지 못한 흐름을 보였죠. S&P 500과 다우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 나스닥은 1.5% 하락하며 7개월 연속 상승 기록이 끊어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주가 밸류에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걱정이 있으면서 한때 11월 나스닥은 10월 종가 대비 약 8%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11월 달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만 계절적 요인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톡 트레이더즈 알만하게 따르면 S&P 500은 1950년 이후 12월 평균 1% 이상 상승해서 연중 세 번째로 성과가 좋은 달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연준이 다음 주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 환경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면 온통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오늘 최근 암호화폐 매도세가 제기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약 85,959달러로 전일 대비 거의 6%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은 초기 거래에서 약 6.6% 떨어져 2,827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솔라나는 7% 이상 하락해서 127달러였고요. 도지코인 등 주요 토큰도 하락세를 보이며 9%가량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토요일 발표한 디지털 화폐 관련 불법 활동 경고로 인해서 홍콩 상장 디지털 관련 기업 주가가 압박을 받으며 월요일 거래에서 후퇴했습니다. 이번에 그 디지털 자산 가격 급락은 세 달 초에 위험 회피 심리와 맞물렸는데요. 패드와치 어드바이저의 설립자 겸 CIO인 벤 에먼스는 최근 비트코인 매도 이후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하락은 약 4억 달러 규모의 거래소 청산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거래소 청산. 거래소 청산이라는 뜻은 빌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강제로 팔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의 레버리지가 최대 200배에 달하며 영구 암호화폐 선물의 추정 레버리지 규모가 약 7,870억 달러, ETF는 약 1,35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런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레버러지가 최대 200배다. 투자자들이 자기 돈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대 200배 많은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어서 비트코인에는 여전히 많은 레버러지가 남아있다. 가격이 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추가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락은 10월 급락세에 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비트코인은 나스닥 등 특정 지수와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하락은 주로 소매 투자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기관과 달리 소매 투자자는 반응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려된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분산 구조와 자산의 불투명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우려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 과열 논란이 11월 변동성 확대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금 가격이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연준 지도부 변화 가능성에 힘입어서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 가격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린위치 표준시로 오전 8시 55분 시점의 가격 수치를 기준으로 현물 금 가격은 전장 대비 0.3% 오른 아운스당 4,241.21달러를 기록했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0.5% 상승한 4,275.40달러로 거래됐습니다. 은 가격은 1.3% 상승한 아운스당 57.12달러를 나타냈고 장중 한때 57.8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바 애널리스트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12월 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차기 FOMC 의장이 비둘기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금 투자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은은 금과 동일한 요인에 더해 내년 산업 수요 개선 기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 이후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확대했고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88%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금 가격이 아운스당 4,500달러, 은 가격은 6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10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주와 비트코인은 11월 부진 이후 세 달 첫날 하락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비트코인도 8만 6천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까라는 게 오늘 주목할 건데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 1.8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본 엔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앤 캐리 트레이더 영향에 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자산운용사 구겐하임이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37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알파벳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등에 포함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했지만 지난 1년간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엔비디아가 칩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너시스에 20억 달러 지분 투자를 하며 컴퓨팅 역량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로 바클레이스는 통신타워 운영사 아메리칸 타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203달러에서 200달러로 조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위성통신사 에코스타로부터 임대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런 무선 통신사 디시 와이어레스가 스펙트럼 라이센스를 스페이스X와 AT&T에 매각할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골드만삭스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을 매도 의견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1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제약사 일라일리는 체중 감량 약물 젯바운드 단일 용량 바이알의 현금 가격을 직접 판매 플랫폼에서 인하했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증권사 스티펠은 홈 인테리어 유통사 홈디포의 목표 주가를 370달러에서 350달러로 낮추고 경쟁사 로스의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열 번째로 투자사 번스타인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기업 Zscaler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264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경제 일정 등 또 기업 실적 발표 잠깐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미 의료 소매 업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러하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 서비스 기업인 옥타, 또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장 마감의 실적을 발표하고요. 수요일로 넘어가면 달러트리 또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공개하고 클라우드 CRM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스포스는 장 마감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9월에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이는 수입품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될 것이고 11월 ADP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요. 민간 부문 고용 동향을 알려주는 노동시장 지표가 될 것이고요. 목요일에는 달라 제네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크라거가 장 시작 전 실적을 공개하고 뷰티 소매 업체인 울트라 뷰티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금요일에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PCE 지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끝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체중 감량 약물인 젯바운드 한일 용량 바이알의 현금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약물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인데요. 젯바운드의 일반 가격은 약 1,086달러에 달하며 미국 내 제한적인 보험 적용으로 일부 환자에게는 접근 장벽이 높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가격 인하로 더 많은 환자가 빠르게 할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